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영남권 신공항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경제부 이정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 여론도 시끌벅적했는데요. 결국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정으로 결론이 났죠. 네, 화요일이었던 지난 21일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담당했던 프랑스의 ADPI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새로운 부지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결론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평가 기준 등을 자세하게 발표했지만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후보지였던 밀양과 가덕도 두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지난 2009년에 이어 또다시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 것인데요. 발표 직전 서병수 부산시장이 탈락 시 사퇴하겠다는 의견을 밝힐 정도로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던 상황에서 신공항 부지 건설이 무산되자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이 곧 신공항이라며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서둘러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요. 이정미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예. 그 김해공항 확장이 결정된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나기 전에 가덕도와 밀양, 후보지가 두 곳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의견이 많이 엇갈렸던 게 사실입니다.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가덕도는 섬이어서 안전하긴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밀양은 도시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긴 하지만 주변에 산도 있고 인가도 있어서 안전 문제와 소음이 해결 안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느 쪽이 전문 분야냐에 따라서 갈렸는데요. 당시 도시공학 전문가들은 비교적 밀양이 적합하다고 봤고요. 항공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가덕도가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공학 전문가들은 이용객의 접근성을 크게 고려한 반면 그렇기 때문에 내륙에 있는 밀양이 더 적합하다고 본 거고요. 반면 항공 전문가들은 안전성을 더 고려해서 섬인 가덕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3의 대안인 김해공항 확장이 발표되자 양쪽 전문가 모두 당황은 하면서도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해공항에는 이미 교통망이 확충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와 철도를 보완하면 접근하기 쉽다는 점에서 접근성은 좋다고 봤고요. 안전성에 있어서도 비교적 보완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의 안전성 문제는 산을 돌아 착륙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 활주로를 산과 마주치지 않게 40도 정도 틀면 안전하다고 밝혔는데요. 새 활주로와 기존 활주로를 하늘에서 보면 나란히 배치되는 게 아니라 알파벳 문자 V 형태로 각이 벌어진 모습이 됩니다. 기존의 활주로를 주로 이륙용으로만 쓰고 산과 어긋나는 방향의 새 활주로를 주로 착륙할 때 쓰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도 이 점에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새 활주로를 기존 활주로와 평행선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완전히 별개로 활용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었는데요. 보기에는 따로 운영할 수 있어 보이지만 항공기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공중에서 경로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한쪽 활주로를 운영할 때 다른 활주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용량을 확대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또 활주로가 민가를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 지역이 늘어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비용도 논란거리입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 거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서 보상 과정에서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활주로가 들어서는 지역이 낙동강과 인접한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활주로 보강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새로 공항을 짓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흔치 않은 활주로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이론상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이런 우려들은 이미 김해공항 확장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후보로 올랐다가 탈락한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험해서 안 된다,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신공항을 추진했다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서 발상의 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군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확장을 못할 거라고 막연하게 짐작을 했고요. 활주로 방향도 V자 형태로 엇갈리게 건설하는 것을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군공항의 반대쪽으로 공항을 확장하고 활주로도 다른 방향으로 짓는 것으로 대안을 찾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 됐던 게 이번에는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실망감이 큰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나 차질이 생긴다면 이 의구심은 논란으로 다시 커질 게 분명해 보입니다.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공약 파기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합니다. 신공항, 말 그대로 새로운 공항이냐는 점에서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고요. 영남권의 거점 공항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본다면 공약을 지켰다는 주장도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논란은 금방 결론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향후 김해공항이 거점 공항으로 성공을 한다면 공약 이행 여부와는 별도로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대안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실패한다면 공약도 안 지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비판까지 더 거세질 겁니다. 네, 분명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인데요. 강의연 평가는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네, 결과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정부가 이미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국무총리 주재로 김해공항 확장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발표된 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1년에 착공을 하게 되고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26년에는 새 활주로를 포함한 확장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보도를 살펴보면 김해공항 확장에 관해 전문가들은 소음이나 안전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었던 문제였던 만큼 남은 진행 과정에서도 기존의 갈등을 잘 해소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진행 절차와 실행 방안에 대한 검증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발표대로라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다고는 해도 이 갈등과 일부 논란이 여전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김해공항 확장이 그나마 가장 나은 대안이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공감을 하지만 이미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키웠던 건 분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간 설명회에서 용역 연구에 김해공항 확장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관련 자치단체에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부분이 공론화됐던 건 아닙니다. 때문에 제3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는 이런 논란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겁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고비도 많은데요. 기획재정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요. 이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이 났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간다면 향후에 국가 재정에 큰 부담만 지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해도 과정이나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탈락한 후보지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투명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권이 민심을 얻으려고 나서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공항 논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돼 무려 10년을 끌어왔습니다. 그 과정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선거만 앞두면 표를 의식해서 이미 무산됐던 신공항 같은 대형 국책사업 약속을 남발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쯤 김해공항 확장안은 기본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신공항이 선심성 공약으로 또 제시된다면 김해공항 확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탈락 지역에 대한 보상성 공약까지 나온다면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정부는 그래서 예산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김해공항 확장 사업을 서두른다는 계획인데요.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협조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착공을 하게 된다면 수용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과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 그리고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주민 설득 역시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정부는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국책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큰 국책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희생이 뒤따랐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공항이라는 것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일정 부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정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고요. 어느 정도는 소음 피해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특히 활주로를 V자로 건설하기 때문에 소음 지역이 다소 늘어납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일 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명명하는 대로 김해 신공항이 거점 공항이 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수요 예측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해공항의 수요 예측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달라진 적이 있습니다. 수요가 크게 늘 거라고 해서 신공항을 추진했다가 다시 수요가 그 정도로 늘지는 않을 거라면서 규모를 줄였었고요. 지금은 다시 수요가 또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김해공항은 국제선 수요만 늘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내선은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청사가 비좁은 것이지 활주로가 부족해서 항공기가 밀리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경기에 따라서 예측은 달라질 수 있다지만 부정확한 예측으로 공항을 짓는다면 실패할 게 분명합니다. 이미 지방공항 여러 곳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정말 신공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면 그에 맞는 수준의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철저히 주민과 경제성만을 따진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영남권 신공항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경제부 이정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M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인사이드 과학관과 뉴스앤 이슈에 대한 곽정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곽정래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때로는 당연한 것 혹은 익숙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면서 자주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온 화장실에 대한 인식들은 세대마다 살아온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것은 아마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최초 과학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YTN DMB의 인사이드 과학관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과학관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과학관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된 버림의 미학을 알다 화장실 박물관 해우제 편은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진면목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의 역사는 인간의 문명 발달과 함께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기초로서 우리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방송은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거 다양한 토속적인 이름으로 불린 화장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불결한 공간으로 여겨졌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이자 근심을 풀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인식 변화의 시작과 중심에 바로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화장실 박물관 해우제가 있음을 방송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010년 개관 이후 국내외 관광객 35만 명이 다녀간 지역의 독특한 명소로 자리 잡은 화장실 박물관 해우제에서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에 따른 화장실 변화상과 세계의 화장실 문화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흥미로운 화장실 문화 체험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적 명소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청자로서 관심이 갔던 부분은 우리 화장실 변기의 역사와 더불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다양한 형태의 변기와 용도, 그리고 유럽의 화장실 변기의 역사를 함께 소개하면서 동서양 화장실 변기 역사를 비교하여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화장실 문화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인 화장실 픽토그램 역시 세계 화장실 문화의 다양한 차이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 전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인사이드 과학관을 통해 방송된 버림의 미학을 알다 화장실 박물관 해우제 편을 통해 시청자들은 화장실이 단순한 배설의 공간이 아닌 문화의 공간이자 우리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동서양 화장실의 다양한 역사와 사례, 이야기, 문화, 체험 등을 흥미롭게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의 화장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화장실을 더욱 친숙한 문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방송 내용 구성 측면에서 화장실이라는 주제의 독특성은 시청자로서 관심과 흥미를 충분히 끌게 했지만 동서양 화장실 역사 전반을 다루려는 프로그램 의도에 반하여 해당 정보의 심층적 제공이 미흡했던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정보의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우리의 화장실 역사와 사례, 에피소드, 문화 등에 보다 집중하여 관련 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방송 도입 부분에서 화장실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병과 건강이라는 테마도 시청자들에게 별도의 정보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북한 내부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하는 북한 주민을 남조선 간첩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은 최근까지 북한 내 외부로 연결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밀반입된 중국산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통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북한 주민의 휴대전화 가입자도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지역 간, 계층 간, 국가 간의 소통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그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탈북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 이탈 주민이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에 가족이나 친인척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있는 내부 소식을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한 탈북 작가 역시 많은 탈북자가 북한에 연고가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북한 내부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하는 주민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 명의의 관련 포고문을 최근 북한 전 주민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내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과 연결된 북한의 가족이나 친척 혹은 지인들이 북한 내부 정보 유출의 한 축으로서 상당히 위험할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에서 다룬 북한 당국의 조치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내용으로 생각되는데요. 한국 내 거주하는 탈북자와 연고가 있는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의 감시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신변의 안위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한국 내 북한 이탈 주민들은 상당한 심리적 위축과 가족의 완이에 대해 염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미디어의 북한 관련 보도 대다수는 당과 군 중심의 북한 체제와 정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관련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서도 북한 당국이 북한 내부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한 북한 주민과 관련하여 한국 내 북한 이탈 주민만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한국 내 북한 이탈 주민을 특정하여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채널과 네트워크로서 다양한 계층과 신분을 가진 북한 주민을 포함해 무역이나 공무, 사업, NGO 등으로 북한과 중국 접경 등지에서 활동하는 사람, 북한 내지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드나드는 사람 등 다양한 정보 유통 행위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에 안전하게 들어와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여전히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사회 적응의 어려움,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염려와 죄책감 등 북한 이탈 주민이 겪고 있는 여러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본 정보가 필요한 자막이나 시청자가 보기에 착각할 수 있는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자세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2일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는 북극 빙하 연주회의 경우 의미는 물론 장엄하면서도 시원한 영상 구성이 눈길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특히 연주 중에 주위 빙하가 녹아내리는 모습에서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체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가 누구인지, 연주 곡목이 무엇인지 등 기본 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하천물 불어나 시민 고립, 청계천 통행 제한이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홈페이지를 보라고 안냈으나 긴 영어 단어에 부담감을 가질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글로 된 검색어도 함께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 관련 기사에서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자막을 표기했는데 출처와 일자를 밝혀줘 바람직했다는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론에 떠밀려 결국 밀집된 일본의 공항 문제를 전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접근성에 불만인 한 인터뷰어의 내용 자막으로 나라에서 간사이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자막이 나왔는데 일본의 지역명을 잘 모르는 시청자는 나라를 국가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나라현 또는 나라 지역으로 표기했으면 더 친절한 자막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일 진경준 의혹, 김정주 회장 조만간 소환이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사진이 첨부된 자료 화면과 취재 기자의 사진이 겹쳐 나왔는데 이와 같은 실수는 뉴스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새로운 목적에 대한 문제점이란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비추는 뉴스는 갈등과 파탄과 대립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가치관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편적인 흥미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더 심해지고 또 많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살인사건, 연예인의 파행이나 불륜 등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정당 주변도 알 수 없는 시기, 대립으로 얼룩진 모습이 비춰집니다. 또 사회적으로 무거운 문제들인데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짧게 끝나야 할 사건인데도 길게 가는 보도가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개헌 문제도 그렇고 수도를 옮기자는 보도들을 일상적인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인지 실행할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지도 않은 뉴스들이 사실로 포장되는 것은 뉴스의 본질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들이 됩니다. 뉴스 보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 판마기가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보다는 흥미에 관심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명칭도
사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공인이거나 방송인이 남용되기도 합니다. 또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면 통합된 구조를 놓치는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지나친 분열과 분산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파국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공항 보도는 패닉 보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산이나 경남 지역의 갈등 보도는 배후 사정을 떠나서 보도로서는 아픈 경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용의 경중이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권위적인 유명인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개인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야 합니다. 더욱이 실천이나 구체적 계획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권위가 있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은 깨져야만 합니다. 그에 합당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유용한 것입니다. 뉴스 보도는 새로운 소식을 다루고 있지만 소식의 가치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기능을 살려야 하는 뉴스 보도가 다양한 해석으로 가치를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됨으로써 어젠다가 되지만 그 의미와 가치가 생산적이어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모적인 뉴스 보도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뉴스의 생명이나 가치에서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